폭군의 요리사 영화에서 최종 보스는 바로 공길이었다. 알고 보니 공길은 이전 사냥 중에 국왕을 암살하려 했던 인물이었다. 공길의 진짜 정체도 밝혀졌는데 과거의 원한이 드러나면서 공길이 전조의 태자였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는 함정에 빠져 몰락했다. 공길은 선제의 태자였고 반면 이헌왕은 사실 평민의 아들이자 대군의 조카였다. 과거 대군은 반란을 일으켜 공길의 가족을 몰살하고 왕위를 찬탈했다. 공길과 그의 여동생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선제는 비밀리에 그들을 궁 밖으로 피신시켰지만 도망치던 중 공길의 여동생은 대군이 보낸 자객에게 살해당했다. 공길은 운 좋게도 한 선량한 남자의 도움을 받아 살아남았는데 그 남자는 공길에게 무술을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당시 대군은 공길을 찾지 못해 복수를 두려워했고 그래서 자신의 매제를 왕으로 세우고 적당한 시기가 오면 왕위를 되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매제이자 이헌 왕인 그가 약속을 어기고 대군에게 왕위를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그래서 대군은 매제와 자신의 누이를 살해했다. 모두가 그를 선량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여겼지만 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다. 심지어 공길마저도 그의 속임수에 거의 넘어갈 뻔했다. 공길은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서 자라며 황궁에 대한 깊은 원한과 가족의 피해 복수를 품고 있었다. 그는 이헌 왕이 자신의 가족을 몰살한 자의 아들이라고 믿고 복수를 다짐했다. 그래서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국왕에게 접근해 신뢰를 얻었지만 실은 국왕을 암살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헌 왕이 사냥을 나갔을 때 공길은 그의 여동생을 죽인 자가 사용했던 바로 그 화살로 국왕을 공격했다. 하지만 국왕은 운 좋게 살아남았고 그 화살의 기호를 알아내라고 공길에게 명령했다. 이를 계기로 공길은 과거 사건의 비밀을 알아내기 시작했고 더 이상 국왕을 적으로 보지 않고 진실을 찾기 위해 국왕의 충실한 호위무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모든 것이 점차 명확해졌다. 두 번째로 공길은 수건 강씨의 시녀가 지영의 친구인 길검을 해치려 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녀가 사용한 비녀는 공길의 여동생을 찔러 죽인 비녀와 똑같았다. 이로 인해 공길은 자신의 가족을 몰살한 자가 정말 이헌 왕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공길은 정식으로 황궁에 들어가 국왕의 충실한 호위무사가 되었다. 이로써 과거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군이 군대를 이끌고 조정을 공격한 날, 지영의 사전 예측 덕분에 국왕은 대군에 대항할 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 장군과 공길의 지휘 아래 대군과 모든 반역군은 체포되었다. 대군의 반역은 실패로 끝났고 그는 감옥에 갇혔다. 이헌 왕은 대군을 찾아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물었다. 국왕과 함께 간 공길은 이번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었다. 대숙,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왜 제 모친을 죽였습니까? 그녀는 대숙의 누이, 대숙의 혈육이었지 않습니까? 대군은 비웃으며 말했다. 너의 어머니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이다. 그녀 때문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미 천하의 패자가 되었을 것이다. 처음에 왕조를 무너뜨리려는 꿈은 내가 시작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을 쏟았는지 모른다. 마침내 왕위를 차지했지만 그때는 내가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기에 너의 어머니와 상의해 너의 아버지를 잠시 그 자리에 앉혔다. 모든 것이 안정되면 그 자리를 내게 돌려주기로 했는데 너의 아버지는 배신했다. 자리를 돌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협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왕이니 내가 단지 대군일 뿐이라고 내가 무슨 힘으로 그를 이기겠냐고 말했다. 나는 너의 어머니에게 그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녀는 너의 미래를 위해 나를 배신했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너의 아버지를 세욕에 빠지게 하고 너의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도록 꾸몄다. 그 결과 너의 아버지는 마음이 변해 너의 어머니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나는 은밀히 너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죄를 너의 어머니의 정부에게 뒤집어 씌웠다. 결국 그들은 모두 내 손에 죽었다. 하지만 대비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영리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너를 왕으로 세웠다. 나는 또 한 번 참고 기다려야 했다. 그때 한 점쟁이가 내게 너는 30세까지만 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이 기회를 기다렸다. 하지만 하늘이 눈이 먼 것인지 나는 항상 궁금했다.
내가 어디서 실수했는지, 내 계획의 허점이 어디였는지, 왜 네가 내 계획을 알아차리고 깨뜨릴 수 있었는지. 이현 왕은 완전히 무너져 고통스럽게 말했다. 그랬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계획이었군요. 나는 대숙이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걱정한다고 믿었는데 결국 이런 날을 기다린 것이었군요. 내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대숙의 말을 믿은 내가 바보였습니다. 대구는 차갑게 감정 없이 말했다. 말해, 내가 궁금하다. 도대체 네가 어떻게 내 계획을 알아차렸는지. 국왕은 말했다. 나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꿈에서도 대숙이 나를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다. 지영이었다. 그녀가 내게 말해줬다. 처음엔 그녀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가 대숙을 오해했다고 생각했다. 대숙처럼 선량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잔악할 수 있겠나 싶었다. 그래서 공길에게 대숙을 감시하라고 맡겼다. 결과적으로 대숙은 나를 정말 놀라게 했다. 연기를 정말 잘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은 것뿐이다. 내 곁에 지영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구는 놀라며 말했다. 그럴 리 없다. 그 여자는 누구냐? 그런 천한 여자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단 말인가? 국왕은 말했다. 그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미래에서 왔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대군, 너에게 내려질 처벌을 기다려라. 나는 절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왕이 떠나려 하자 공길이 칼을 뽑아 대군을 찔러 죽였다. 그리고 이어서 국왕의 목에 칼을 겨누자 국왕은 크게 놀랐다. 공길, 너 뭐 하는 거냐? 공길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랬군요. 저의 진짜 원수는 그자였군요. 하지만 너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너도 이 일에 책임이 있다. 국왕은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공길은 말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그 대군에게 살해당한 자의 아들이다. 그의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폭동이 일어나 내 부모님을 죽였다. 나와 여동생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은 우리를 변장시켜 궁 밖으로 빼냈다. 하지만 너희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와 내 여동생을 죽였다. 나는 운 좋게 살아남았다. 너의 아버지가 왕이 되었을 때 나는 그가 내 부모를 죽인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복수를 다짐했다. 하지만 내가 그를 죽이려 했을 때 그는 이미 비참하게 죽어 있었다. 나는 그가 그 잔인한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 무능한 자가 어떻게 그렇게 잔혹한 짓을 할 수 있겠나? 그래서 나는 너를 주시했다. 수년 동안 너를 매우 증오했지만 너를 죽일 방법을 찾지 못했다. 네가 사냥을 나간 날 너를 향해 화살을 쏜 것을 기억하느냐? 그건 나였다. 나는 너희가 내 여동생을 죽인 바로 그 화살을 사용해 과거를 상기시키려 했다. 하지만 너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로 인해 나는 의심을 품고 은밀히 조사했다. 우연히 수건강 씨의 사람이 같은 화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녀를 추적했고 그녀와 대군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알아냈다. 이를 통해 그가 내 가족을 죽인 자라는 것을 점차 추측해냈다. 너희가 그를 상대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뻤다. 그것이 나도 원하던 바였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손으로 그를 죽이고 싶었다. 하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방금 그가 모든 것을 자백하는 것을 듣고 내 분노가 다시 치솟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죽였다. 하지만 너도 나와 너는 이 일의 피해자다. 그러니 왕위를 포기하고 내게 돌려줘.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너를 죽일 것이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국왕은 공길에게 왕위를 양보하고 지영과 함께 천하를 유랑할 것인가? 이후 전개는 다음 영상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만나요.